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친정 엄마 덕분에 이 사연 채널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30대 후반의 여성이 된 평범한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처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사연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른 선택의 이야기를 전하기 어려웠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한산한 공항에 사람들이 몰리는 소식을 듣고 제 경험 중 하나를 나누고 싶은 욕구가 더욱 강해졌어요. 그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떠올라 마음이 설레고 조금은 웃음이 나오곤 해요. 고민 끝에 많은 분들과 오픈 고민을 마친 후 이곳에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 용기를 내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며 아버지도 건설업의 회장으로 계십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롤모델로 삼아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찾아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기업의 오너가 되고 싶다는 꿈을 자리마저 모르게 품어왔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멋진 사장님들 중 한 명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며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연이도 열심히 공부하고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합니다. 저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갈 거예요. 그래요. 우리 딸은 어려움을 알아서 잘 할 거예요. 잘 할까요?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를 받아 열심히 적극적인 성격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3번이나 전교회장을 맡아 열정적으로 활동했어요. 학교 성적도 우수하여 원하는 대학의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쇼핑몰 창업을 시작했어요. 여성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파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서연아, 엄마도 속옷 중절발을? 웬일이에요? 아, 엄마께서 속옷은 비싼 것만 사서 되겠고 무시했던 이초. 언제 딸이 우울한 기분이 들었는지 기억하나요? 딸은 브랜드 속옷을 입고 너무나 편안해 하던데요. 엄마도 한번 입어보세요. 알았어. 10세트 가져다 줄게.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아직 입지 않은 좋은 속옷이 많은데요. 엄마도 입어보고 싶으면 계속 가져다 줘야 해요. 하지 마세요. 딸이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이죠. 그러면 딸 속옷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요? 당연히 최고겠죠. 사실 엄마가 구입해서 입어봤어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옷뿐만 아니라 편한 소재의 의류도 함께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 관리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무사 사무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소에서 자문을 구하러 가서 자문을 받게 되었어요. 세무사는 서글서글하고 인상 좋으신 분이셨는데 제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뵌 적이 있었던가요? 제가 처음 뵙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자 세무사는 기억이 안 나시겠죠. 제가 현재 10살인데 그때 당시에는 12살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강원도 캠핑을 갔던 적이 있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인성 오빠 맞아요. 그때 함께 잠깐 놀았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자 세무사는 나는 여전히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화방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야. 여기 서무소장이신 거지? 응, 아버지가 그렇게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너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친한 사이잖아.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었는데 근데 말해도 되겠지? 그때 나는 소심해서 제대로 놀지 못했는데 너가 다 긁어다니며 함께 노는 추억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는 지금도 때때로 그때 생각하면 그들과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흐릿해졌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
자라가 멀어도 크고 잘생긴 오빠와 함께 계곡에 발 담그고 놀았던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맑고 순수한 때였어요. 그때 그 추억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정말 신기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어 먼저 그분의 세무소 요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하면서 명함을 주고 받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오빠와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쾌하면서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친구처럼 연락을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따로 만나서 데이트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연애 소식을 듣고 아버지도 신기해 하셨습니다. 곧격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분의 성품이 세무소와 같다고요. 소개해 준 적이 없었는데 우리 딸이 내 친구의 아들과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 그게 신기해서 아빠가 일부러 소개해 준 건가 했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성격도 잘 맞고 사람도 괜찮아서 만나보려고 해.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 인성이 어머니는 지금도 그렇게 남의 흉부를 보고 차고 살나봐. 그 말에 저도 아버지도 놀라서 어머니에게 물었어. 그게 무슨 의미야? 인상 오빠, 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0살 때는 서연인이 아빠의 친구라서 가끔 만났는데 만날 때는 혹시 좋은 사람인 줄 알았었거든. 근데 다른 모임에 있던 어머니한테 내 욕을 하고 다녀라고 했다고. 남편보다 내 남편이 더 잘 나가니까 배가 아팠는지요. 여보, 인성이 아버지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왜 그때 당신이 망해가는 것을 일으켜 줬는지. 그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당신은 과거 일을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럼 뭐, 그 인성이 아버지 사업도 잘 되고, 이성이 세무소도 차리고 잘 지내고 있어. 어쨌든, 서연아, 엄마가 그때 앙금이 조금 남아있어서 괜한 얘기했어요. 잘 만나봐요. 알았어요. 엄마 말을 듣고 나서 나도 잊고 있을게요. 어릴 적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개구리 노래를 자주 불러서 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던 오빠의 여동생이 한 번 함께 온 적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예민하게 굴더니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면서도 쟤를 찌푸렸다가 툴툴거리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 맞다. 오빠의 여동생도 있었지. 나랑 동갑이었는데 그 해에 걔도 운동을 해서 엄마처럼 보이고 그렇게 예민하다가 마치 까치처럼 퉁명스러운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녀와 다툰 기억은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우리 따마켓에 가기로 했다니까. 내가 K에게 함께 놀자고 손을 잡고 나갔다간 얼굴을 불붙여서 난리가 났다. 아, 그 상처를 보고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기억이 난다. 어머, 그러었군요.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당신은 나쁜 기억을 금방 가지게 되는 성격이라서 그것은 참 대단한 일이야. 그 일이 있었다는 기억은 나에게 남아있지 않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나를 응시하고 있는 그 눈빛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커서 알게 되었네요. 하지만 지난 일이고 아무 상관이 없겠지 했어요. 제 기억에는 웃음을 잘 지으면서 이야기도 잘 해주시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때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며 오해를 해소했거든요. 남자친구가 먼저 제 마음을 살피는 편이어서 많이 속아들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1년 반 동안 만났고 저는 근사하게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원을 받은 후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당시 남자친구에게 들었던 바로는 저와 동갑인 어떤 남자친구의 동생이 일찍 결혼하고 이혼 후에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다들 많이 속상할 수밖에 없겠다. 그랬어요. 처음에 걔가는 시댁에서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그렇게 시킨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1년 살다가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남자도 안 만나고
엄마 아빠랑 살겠다고 해서요. 그러니 일은 안 해요. 아버지는 회사 가서 하는 척 일 한다고는 하는데 거의 하는 일 없다. 모든 회사분들이 눈에 가실 텐데 걱정이야. 그렇군요. 상견례 자리를 앞두고 저는 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들끼리 사이도 좋지 않고 어렸을 때 까칠했던 예비 시누이의 모습도 떠오르는 듯해서요. 제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김장도 잘 안 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지만 상견례는 다른 자리라 긴장이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긴장하시는 모습을 보여서 상황이 긴장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렇게 사이가 끊긴 채로 만나지 못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상대의 사람 모습은 오랜만에 만나도 참 많이님, 백화점에 가서 오랜만에 쇼핑을 좀 하고 싶네요. 엄마도 같이 가서 제가 옷 한 벌 사드릴게요. 알겠어요. 엄마도 톤 있었어요. 그런데 딸내미가 사준 옷을 입고 싶기도 하네. 아, 그럼 차서 연인이 옷도 좀 사고 어머니께 모르게 긴장한 채로 상견례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자 친구에게 말했더니 긴장하지 말라고 2개의 다이어 프렌드를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약속 시간 3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남자 친구 가족을 기다렸어요. 두 분들도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셨답니다. 남자 친구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알고서 유나 오랜만이다. 아저씨 기억나? 먼저 찾아뵙게 돼서 좋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갖다 다니며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만날 일이 좀 어려워졌어요. 대식이는 잘 논문을 다녔나요? 아버지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럼 잘 지내셨지? 아이고, 우리 사돈 못 본 새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해, 재수 씨는 잘 지내셨나요? 아버지가 예비 시모에게 물으셨고, 예비 시모는 푸근한 인상으로 환하게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인연이 또 이렇게 되는 건지요? 서연이 어머니는 잘 지내시죠? 예전에는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어요. 그 말에 우리 어머니도 억지로 미소를 띄우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뇨, 라며 그때 우리도 철체면을 지키며 만나 판각을 내었어요. 긴장했던 것과는 달리 상견례 자리는 웃음이 떠나질 않을 만큼 화기애애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예비 시모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예비 시모는 요즘에 골프에 빠졌어요. 어서연이 엄마는 골프 취미 없어요. 운동도 되고 필드에 나가면 참 생각도 사라지고 정말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취미라고 하면 꽃꽂이를 좋아해서 지금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 역시 고상하시네요. 라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이가 되면 운동도 좀 해야 돼요. 나는 우리 딸이랑 가끔씩 해외로 나가서 골프를 치러 와요. 그리고 인성이 동생이 있었죠. 잘 지내고 계셨죠. 아빠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잘 지냈죠. 오늘은 일이 있어서 같이 가지 못하네요. 그렇게 상견례를 무난하게 마치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든 게 선택의 연속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예식장부터 드레스 등등 모든 것을 선택해야 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싸우는 커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서로 양보하는 성향이어서 그런 일로 다투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 예민해지려고 할 때도요. 남자친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3년 후 6개월 뒤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어릴 때 이후로 오랜만에 남편의 동생을 만났어요. 사람의 성격은 변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랬어요. 저를 보고 무표정하게 축하한다고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날 때 축하를 해야 하는지. 고마워요. 어릴 때의 얼굴 그대로였어요. 그때는 우리 반말을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그래도 세원이와 신호이랑 사이에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해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결혼식을 올린 후에 남편과 저는 마음을 먹고 한 달간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사실 업무에 바쁘다 보니 산에 여행을 간 적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서로에게 자주 여행 가자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외국 나오니까 너무 즐거워요. 좋은 것을 왜 누리지 않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이 여행에 가자고 할 때도 항상 바빠서 거절했었죠. 나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서 뒤늦게 후회하기도 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골프를 치러 외국 여행도 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안 따라갔는데요. 두 사람과 함께 가려면 제가 따라가야 할 일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 같이 여행을 가본 후에는 얼마나 좋았을지 상상해봤어요. 힘들었다. 그 이후로는 안 갔어. 이젠 우리 서연이랑 좋은데 많이 다녀야겠다. 그래, 우리 시간 내서 자수 여행 다니자. 그렇게 한 달간 꿈만 같은 유럽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오래 쉬었다는 압박감이 들었어요. 사실 여행 중에도 가끔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회사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둘이 그러다가 서로 너무 워커홀릭 아니냐며 핀잔을 주고 웃기도 했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선물을 뭐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들었어요. 남편 가족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딱히 없는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마음이 전해지는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정말 고민 끝에 유명한 수제 초콜릿 가게에서 초콜릿을 구매하고 독특한 액세서리 전문점에서 액세서리도 구입했어요. 아버지를 위한 선물로는 셔츠, 넥타이, 그리고 양주를 구입했죠. 또 손편지도 쓰고 아빠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초콜릿을 정말 좋아해서 환장하실 거예요. 당신은 액세서리에 열정이 많고 아버지는 아주 세련되셔서 걱정하지 마세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 바로 시댁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시댁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가사도우미 분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도 않고 시누이와 거실에 앉아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요. 여행은 잘 하고 왔어요? 한 달 동안 갔다 왔으니 퍼진 것 같네요. 네, 4주 동안 잘 다녀왔어요. 아주머니는 잘 지내셨나요? 이거 소소하지만 선물을 사왔어요. 이게 뭐예요? 초콜릿이에요. 어머,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하다니 몰랐어요. 당황해서 귀까지 뜨겁게 느껴졌어요. 초콜릿이라니 뭔 소린가요? 여행 가서 다 사 먹을 수 있는데. 고민 없이 4개의 꿈만 실망이 지영아, 너 선물은 뭐야? 까봐. 귀걸이야. 이렇게 촌스러운 걸 누가 고르지 않아? 새언니 진짜 안목 없네. 쌍으로 어퍼컷을 날리는데 저는 기절할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께서 두 사람을 나무라셨어요. 아니, 좋은 걸 열심히 생각해서 골라온 것 같은데. 알파 다음에 왜 그래? 우리 며느리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져. 레이나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는 선물 너무 마음에 들어. 편지까지 손수 써줬잖아. 아이고 예쁘다. 우리 며느리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구역질을 했습니다. 제가 써준 편지는 볼 생각도 않고 집어 던지더라고요. 제가 사강 선물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당황했다가 저도 점점 기분이 나빠져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눈치챈 남편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신경 쓰지 마. 내가 나중에 한 말을 할 테니 넌 그냥 한 귀로 듣고 잊어버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아버지가 없었으면 다시 방석에 앉은 듯이 불편했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먼저 농담도 건네주시고 저를 예쁘게 찬미하는 태도를 많이 보여주시어서 그나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써준 편지를 사무실에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어야겠다. 매일 보면서 힘이 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자 시누이가 시아버지를 쳐다보았고 시어머니도 한 소리를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면서 남사스럽게 왜 걸어놔 하지 않을까 싶었다. 하튼 우리 집 남자들은 속이 없어서 문제야. 헐, 당신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내가 뭘, 그리고 사연, 너 요리 좀 할 줄 아니? 하긴 뭐, 밖으로 만나다니는데 요리나 배워야겠어. 어머니 그래도 밑반찬이랑 국이랑 할 줄 아는 것이 돼요. 그래, 그럼 다행히 4일 조금 칸도 쇠도 몸에 좋지 않은 건 먹지 말고 그리고 3달 후에 우리 집에서 있다고 제사 음식도 좀 미리 연습해봐야겠어. 우리 가족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한번 몹시 당황했어. 나를 보고 대신에 아버지가 대답했다 해. 며느리에게 4일 음식을 해. 도우미 분들도 계시는데 너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말인가 착잡했다. 내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제사는 지내야 하고 여전히 며느리가 되고 처음으로 만든 제사는 쇼파를 위해 요리 솜씨를 좀 뽐내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니? 서영아, 며느라? 그러면요,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대답은 씩씩하게 했지만 제 속은 속이 아니었네요. 그렇게 그날 시댁을 방문하고 나서 원래 계획으로는 바로 우리 친정에 가기로 했지만 진이 다 빠져서 저는 저희 부모님께 다음날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바로 저희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자마자 긴장이 풀려서 씻을 힘도 없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나도 엄마가 그 정도로 몰아붙이실 줄은 몰랐어. 거기다 대고 내가 또 한마디 하면 더 심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제사를 지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은 할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제사를 안 지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도 가사 도우미 분들께서 다 해주셨어요. 엄마가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옆에서 신용만 하면 돼요. 어쨌든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마음이 급하고 흥분해서 씻고 자야겠어요. 고생했어요. 빨리 쉬세요. 또 잘못된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제 장점이거든요. 그날 일은 그날로 끝내고 다음 날부터 다시 제가 담당할게요. 쇼핑몰 사무실에 도착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재한 동안에 업무가 많이 쌓여 있어 정신없이 작업에 전념했어요.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실로 도시락 2개와 커피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서연아, 그 초밥 맛있겠지? 라고 하셨어요. 어머, 이거 아버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오랜만에 출근해서 수고할 텐데 아빠가 그 정도 해주셔야죠. 다음 달부터는 몇 달 동안 그 지방에서 일을 해야 해요. 어쨌든 맛있게 먹고 힘내서 일해라.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라며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니 아버님의 응원을 받아 더욱 힘을 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힘이 나서 싱글벙글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시아버지가 음식과 커피를 보내주셨다는 걸 알고 다들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과 일찍 퇴근하여 친정에 가서 남편이 사온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걸어와 루사와 코마워 차 있을게. 우리 사위밖에 없네. 시작하자마자 저녁을 안 먹고 오랜만에 요리를 해봤어요. 엄마가 요리를 했다고? 웬일이야? 엄마가 안 해서 그렇지. 요리 솜씨가 좋은데 과일도 좋다고.
우리 사위가 굴비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굴비도 짜놓고 구절판도 해놨는데 어서 와서 먹어주세요. 와, 어머님 최고하십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친정이 실제로 그리 좋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오래 사는 집으로 다시 방문했을 때 결혼했다는 현실이 드디어 와닿았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 부모님을 대해 따뜻하게 대하며 단순히 새로운 가족이 더 생긴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지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사분담은 반반으로 나누어서 진행했고 요일별로 요리를 맡아 하는 날을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편리하고 좋았어요. 남편이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신혼생활에 빠져 살다가 시어머니께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바빠 보인다 고 생각하던 찰나 밤 12시가 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전화했더니? 네, 어머니 차에 계시죠? 제가 연락을 못 드렸나 봐요. 나 지금 베트남이야. 골프 치러 왔어. 베트남 여행을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건강하게 즐기다가 오세요. 너 그런 말 안 해도 잘 놀다 살 거니까 걱정 마라. 다 지 형이랑 같이 왔어. 요즘 파든 잘 해먹고 사니? 우리 아들 국 없이 밥 못 먹는데 사자 해먹고 살아요. 인성 씨가 저보다 더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인성이에게 이렇게 화를 내서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남자 집안일을 시키는 것도 이상한데 퀴즈버즈들이 싸가지가 없대요. 네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나쁘고 지르는 소리도 무섭고 휴대폰을 멀리 두면서도 귀가 아파서 머리도 아프고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는데도 답답하고 속상해져서 시집살이가 쉽지 않고 과거 일들이 떠오르며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통화 후 2주가 지난 후에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저를 불러오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함께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핑계를 대고 시댁으로 혼자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어서 맞이를 받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너 정신교육 좀 제대로 시켜야겠다. 내 어머니 큰 소리로 왜 우리 소중한 아들에게 모를 일을 하게 했어? 아, 그거요 어머니. 조용히 말해. 어디서 말 대답을 하려고 시도를 걸어. 너는 4개의 음식을 연습해봤어도 그것만 써야지. 너 큰 부모야. 그걸 잊었어. 아, 그거 전부 버리고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 그래, 그럼 오늘 해봐라. 재료랑 소고기 무조건 부엌에 있으니까 2시간 안에 해놓아. 우리 둘만 먹을 거니까 금방 끝낼 거야.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를 골려 먹으려고 작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을까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오기가 발동해서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싶은 생각에 이를 꽉 깨물고 부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재료를 손질하고 나무를 가공하며 말이 쉽지만 장난이 아니었다. 제가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TV에서 신호의 골프 채널을 보면서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3시간에 걸쳐 요리를 마무리하면서 두 사람을 보며 그가 바들바들 갈리는 걸 볼 수 있었다. 어머니, 다 했어요. 드세요. 이제야 다 끝냈습니다. 시어머니를 쫄래쫄래 쫓아온 신오이가 먼저 젖을 집어 맛을 보고 그대로 접시에 뱉은 후 아우짜, 뭐야 이건 소금 소태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짜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딜 시험이 가입도 안 됐는데 먼저 먹겠다는 말이 나와 기다려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젖을 먹고 나서 신우이를 한번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짜네 짜. 진짜 입으로 그런 거야?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짠 음식을 싫어해서 요리를 싱겁게 하는 편인데 맛을 봤는데 하나도 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핀잔을 주고받으며 제대로 한 요리를 다 먹어 치웠습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먹을 거야 연습을 더 해서 와, 어머니. 그러나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제사 때는 할 일이 더 많을 텐데 조금 도와주세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너 혼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라고 알고 설거지하고 그만 가라. 설거지까지요. 아가씨, 설거지는 아가씨가 좀 해주세요. 어머니, 나는 설거지를 할 줄 몰라요. 언니가 해줄게요. 아니, 아가씨도 시집살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이러고 싶어요. 저는 모르게 속에서 옛말이 튀어나와 제 말을 듣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죽일 듯이 제게 달려들어서 막말을 퍼부어서 실수했습니다. 억지로 사과를 하고 나서 설거지를 끝낸 후에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자제어하는 성격이 아닌데 언니가 운전을 하다가 눈물이 흘러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삿날 아침이 되었어요. 제가 그런 곤경을 겪었다는 걸 남편이 알고 어머니와 시어머니께 해야겠다고 말을 한 뒤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제삿날이지만 나 너무 무서워 걱정 마. 내가 그때 엄마랑 지영이 한테 한 말로 다 됐으니까 또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가사도우미분한테 맡기기로 약속했어요. 정말 근데 당신 오늘 늦지 마세요. 오늘 일이 좀 많아서요. 미안해요. 당신이 먼저 가서 쉬세요. 아버지도 지방 일 때문에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두시면 나 혼자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출근했고, 그날 저녁에 있을 자료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긴장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연이야, 너 오늘 최씨인 거 알지? 우리 어머니가 가사 도우미분이 오신다고 꽃기 내에 부르라고 했을 것 같아. 나 지금 지 형이랑 태국에서 골프 치러 왔다가 그때 연습했으니까 이제 쉽게 하겠지. 재사용하여 차를 탔다가 우리 초상의 인증사진을 잘못 찍어 전송했는데 그로 인해 끊겼다. 어머니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사를 제대로 지내야 한다고 난리를 벌이던 양반이 제삿을 날에 맞춰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난 거예요. 이것은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었고 매우 엿먹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 정도 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일찍 퇴근해서 시댁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가는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도착해서 가사도우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가사도우미는 퇴근해야 하실 텐데 쌓여 있을 거야. 고생하세요. 도와드릴 일이 아니라고 해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재료는 손질을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에요. 고생하셨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가사도우미가 퇴근하셨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혼자 하려니까 기운이 쭉 빠져서 멍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지방에서 출발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아이고 전화를 받았어. 어머니랑 시누이가 연락이 안 되더라고. 나 지금 올라가고 있어. 그 사람같이 있니? 그 말씀을 듣고서 서러운 마음에 울컥해서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번님,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지금 태국에 골프를 치러 가셨어요. 그러면 너 혼자 있어도 되니? 하지만 우린 음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오세요. 아이고, 하지 마세요. 기다려야 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지내야 해서 멍해져 있을 수 없어서 혼자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뜻밖의 일찍 도착하여 혼자 일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고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야, 너 혼자서? 엄마랑 아이들은 말을 할 힘도 없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음식을 만들었고 남편이 대충 상황을 파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곁에 와서 함께 요리를 도우러 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제사 음식이 거의 준비되어 갈 무렵 시아버지가 도착하셨어요. 아니, 하지 말라니까 이걸 다 하셨네요. 아버지와 인성씨가 도와주셔서 금방 해결했어요. 인성씨, 네 엄마랑 동생은 왜 그 모양이냐? 4,000원어치 받지도 않았더라. 시아버지 말씀에 남편도 우라통에 빠졌는지 제가 그 전에 겪은 시집살이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며 시아버지는 한숨을 내쉬고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 씨에게 다 털어놓겠다고 제가 했지만 그것도 모르고 봐요. 어떻게 그런 일을? 이 두 사람의 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다고 내 아버님이 중국집에 지금 짜장면 시키자고 하셨어요. 내가 시킬게. 시아버지가 뭘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해선 안 돼요. 그냥 짜장면이 되고 싶으시다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짜장면 배달이 도착했고 아버지께서 제사상 위에 짜장면 한 그릇을 올려두고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네 센티미터 이한테 보내. 아, 번님. 그렇게 하면 내가 지회에 있는 두 사람의 정신을 차리게 할 거야. 가만히 있지 않게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아져서 사진을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이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센티미터이라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렇게 수화기를 가져다 대자 쩌렁쩌렁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 퍼져서 아버지께서 전화해서 학기를 끝내라고 했다. 지금 너는 태국에 있어. 내 신용카드를 들고 태국에서 열심히 노는 중이야. 지금 카드를 정지시킬 거야. 둘 다 알아서 처리해. 빨리 돌아오라고 출장을 못 온다더니. 그렇게 호통치더니 전화를 끊었어. 전화해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 그래도 미안하다고. 엄마 성격이 세서 이런 시집살이를 시켰다고는 몰랐어. 이걸 그만두자. 우리도 마치 4년 사귀는 연인처럼 제사를 하지. 아버지, 괜찮아요. 오늘은 차려놓은 음식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내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야겠어요.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해도 당신은 아마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과 함께하면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야겠어요. 내가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너무 호의를 누리고 살았어요. 우리 서연처럼 자립심도 없고 내가 딸을 잘못 키운 탓이죠. 아, 이건 아니에요, 아버님. 그날은 저희 남편과 아버님 그리고 저 3명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음식을 드시면서 너무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남편이 지내던 방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깨웠어요. 일어나봐. 너 진짜 미쳤어.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너, 그래서 재산 지냈니? 네, 시아버지한테 쪼르르 길러 바쳤었어. 나쁜 것, 시어머니는 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시아버지가 어느새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 뒤에 서서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골프 여행은 잘 하고 왔어. 어머, 여보. 일어났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어떻게 안 일어나? 당신 지금 제 정신이야? 어디 남의 귀한 딸한테 못되게 시집살이를 시킬 생각을 해봤다. 아니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게 그렇다고 말해. 그리고 내가 준 카드는 다 끊으려고 해. 그리고 지형을 제시하며 왜 아빠인지 너도 회사에 있는 것을 그만두라고 단호히 말할 거야? 아빠의 회사 직원들을 보기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어. 회장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너의 마음대로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니는 것이 맞는 건가? 또한 앞으로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이 알아서 다 처리하겠지.
아빠 여기서 주 용이만큼 나쁜 것만 배워서 빨리 서연에게 사과해야 해. 왜 사과를 안 해?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 아버지께서 그렇게 단호히 하시자 시어머니와 신부가 그 결정을 지키게 될 거야.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했어. 내가 괜히 70일을 내서 그랬어. 맞았지? 새 언니 미안해요. 나도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시아버지께서 또 호통을 치셨어요. 제대로 사과해야겠다. 그러자 두 사람은 제 손을 잡고 빌드시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침 신문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내가 맹세할게요. 서연아, 면회. 하청 말 까먹고 안 했어요. 화내가 테스트 하는답시고, 인성아, 미안하다. 엄마가 몰다 가지고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철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사실 나는 안 좋은 일이 금방 있는 성격인데, 근데 어머니와 아가씨가 나한테 한 일이 이상하게 마음속에 심쿵했어요. 앞으로는 제 가족으로 여겨주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다 잊을게요. 아카씨라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상담도 하고 그래요. 알았죠? 내 말에 두 사람은 순한 양이 되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두 사람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한바탕 난리를 치른 후에 나는 명절에 시댁에 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되었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 신부모님도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은녀는 정신을 차리고 현재는 회사 일을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다. 골프 여행도 1년에 몇 번씩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아예 갈 수 없게 되어서 국내에서 가끔씩만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게도 골프를 치자고 권유해 주셔서 최근에는 한번 다녀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나 이번에 친형이랑 너희 씨 아버지랑 제주도 필드에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제가 좀 몸치가 있긴 한데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실 거라 생각해. 그럼 내가 거의 프로급이야. 잘 가르쳐 줄게. 우리 며느리도 오랜만에 사돈들과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연락해 봐야겠다. 좋죠. 나도 좋아요. 저는 딸도 낳았고 내년에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친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주를 너무 예쁘다고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셔요. 결혼 초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옛 기억을 회상하고 글을 쓴 후에는 내 안에 어떤 감정도 사라지는 것 같네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